오늘 자료 하나 받으셨죠? 예. 다음 주 다음 주에 수요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관식 시험은 첫 시험이실 수도 있어서, 예. 그래서 미리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또 제가 그 최고 답안을 뽑을 거예요. 네, 최고 답안. 여러분들 말고 또 지금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최고 답안을 뽑아서 최고 답안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주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근데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예요.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인데 아주 문제가 좋아서 제가 그거를 문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제 제가 혹시 답안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답안지 보신 적 있어요? 몇 칸이던가요? 22줄이죠. 예, 22줄입니다. 22줄이고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고 22줄이고 페이지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로 이제 100분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16페이지를 다 채운다고 전제를 했을 때 10점이 1.5페이지입니다. 10점이 1.5페이지고 그러면 10분 동안 1.5페이지를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 지금은 1.5페이지 절대 못 쓰실 거예요. 예, 책을 보고 쓰셔도 1.5페이지 못 쓰실 겁니다. 지금은 30분 쓰시면 1.5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1.5페이지 내외 정도만에 한 2페이지 정도 쓰시면 아주 빨리 쓰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답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번 써보세요. 본인이 이제 쓰는 속도로 이렇게 쭉 써보시면 글씨가 몇 자가 들어가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적정한 글씨 숫자는 25자입니다. 25자. 그러니까 25자보다 작으면 글씨가 좀 크거나 여백이 많은 거고요. 그거보다 넘어가면 좀 빡빡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빡빡한 걸 좋아해요. 일단 한번 써보시고 몇 자나 들어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 이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지금은 문제가 한 문제예요. 한 문제인데 보통은 문제가 있고 1문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본문이 있고 여기 질문이 1, 2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건 3까지 나옵니다. 40점 같은 경우에는 3까지 나오죠. 4, 3, 2, 1이죠. 점수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1, 2,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2, 3.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답안을 쓴다고 하면 첫 번째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1문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요거 구별이 돼야 되니까 질문 1, 질문 2, 질문 3 라고 했을 때 로마자를 보통 많이 써요. 요거에 대해서는 각각 로마자. 자, 로마자 1번입니다. 뭐 편하신 대로 대신에 이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1점 양가로 반가로 그 다음에 A.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법학 논문 있죠. 법학 논문 쓸 때 쓰는 이제 그 번호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이 번호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다. 로마자 1점 양가로 반가로. 제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안을 쓴다라고 했을 때 답안은 보통 여기서부터 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럼 제목이 있겠죠. 학판검 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목이 있으면 목차를 여기다가 잡아서 1번 잡아서 쓰고 이러면 안 보여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번호 있죠. 요 번호 중에 나는 몇 번까지를 밖으로 내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1 제목 번호를 옆으로 빼준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목차만 잘 보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목차가. 왜냐하면 답안지는 그 교수님들이 보기 편하시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돼요. 숨은 그림 찾기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단 말이죠. 가능하면 친절한 답안지가 돼요. 어느 과목이나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 양가로 제목 쓰시고 이해가 되시죠? 내용은 여기 제목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게 형식입니다. 아시겠죠? 형식. 그 다음에 상하 띄우기. 한 칸 띄우면 더 보기가 좋죠. 여러분들 책도 이렇게 한 칸 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1번, 2번에. 상하 띄우기. 상하 띄우기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기서 1번에서 한 칸 띄우는 게 제일 좋아요. 1번 내용 쓰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이 제목에는 그냥 붙여서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1번 내용. 그래서 그게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채점 하시는 분한테 지금은 처음이니까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맞도록 이게 이제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형식적.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자 필요 없이 바로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 아시겠죠? 1번. 자, 그러면 답안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형식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30분 동안 1.5페이지 정도에서 2페이지 사이에 책 보고 쓰셔도 됩니다. 책 보고 이제 처음이니까요. 책 보고 쓰셔도 되니까 책에 내용은 나와 있지만 답은 안 나와 있잖아요. 답은 설문이니까 본인이 포섭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자, 오늘 답안 작성 방법 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우신 내용도 있어요. 그거는 배우시고 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차를 한번 보세요. 1페이지에는 문제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재작년에 답안 작성법 특강을 했습니다. 답안 작성법 특강을 다시 수정 보완한 내용이에요. 거기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답안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목차는 첫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읽는가. 자, 두 번째는 답안을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답안을 어떻게. 자, 첫 번째 문제 읽기 1페이지부터 보세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예, 이건 뭐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 같지만 사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 읽으면 다른 내용을 쓰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그리고 특히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대충 이렇게 읽어보고 이거 그거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단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마지막 한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줄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1번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마지막에 핵심을 딱 이런 경우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줄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지금 평가사 시험의 출제 경향은 문제가 엄청 길어진다는 거예요. 엄청 깁니다, 이게. 그냥 신문 사설 읽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아니면 어쩌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읽는 것보다 이 설문을 먼저 읽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독해하실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위에 어려우면 밑에 거부터 먼저 읽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먼저 읽는 것이 좋다. 왜냐? 이 사안에는 이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왜 들어가 있습니까?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저처럼 문제를 잘 내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 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들은 문제를 그렇게 안 냅니다.
판례 사건 기억을 그대로 드래그해요. 아시겠죠?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냥 문제 질문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문제를 보셔가지고 필요 없는 내용들을 빼질 않아요. 보면은 전혀 필요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안 읽어도 요것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줄만 보면. 한 줄에 잘 읽어야 된다.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3번도 문제가 긴 경우에는 뭘 먼저 읽어라? 설문을 먼저 읽어라. 질문을 먼저 읽어라는 얘기예요. 질문을. 아시겠죠? 읽는데 뭐다?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줄. 아시겠죠? 자, 거기 연도 표시만 돼 있는 것은 평가사 시험이고요. 다른 국가 시험은 앞에 써놨어요. 2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5급 이렇게 돼 있죠. 5급이 뭐냐면 행정고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5급 공채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은 변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소송에서 인용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요건이 뭐였죠? 소송 요건. 두 번째가 본안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소송 요건 넘어가면 본안 요건이 나옵니다. 그럼 소송 요건을 물어보고 싶어요. 교수님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하는 교수님하고 수험생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문제집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출제하시는 분이 뭘 물어보고 싶으면 무슨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수험생은 그 표현이 그걸 물어본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국어적인 게 아니에요. 국어적인 것이 아니라 출제자와 수험생 간의 약속이에요. 약속. 요거 하면 요거야. 요거 하면 요거야. 국어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국어적으로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소송 요건을 물어보고 싶어요. 소송 요건. 우리가 뭐 대상 적격, 원고 적격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런 소송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무슨 표현을 쓰는가? 무슨 표현을 쓰는가? 자, 보세요. 왼쪽에 17년도 문제입니다. 거기 이건 본안 요건이죠. 거기 2페이지에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주요 소송 요건에서 밑줄 건데 보세요. 5급 문제. 이 소송의 적법 여부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적법 여부. 소의 적법성이에요. 소송이 적법한가? 요거는 소송 요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본안 요건은 뭐라 그랬죠? 처분의 적법성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처분의 적법성을 물어본다? 그럼 본안 요건을 물어보는 것이다. 소의 적법성을 물어본다. 이건 뭐예요?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 아래 보세요. 기타 소송 요건에 19년도 평가사 시험에 갑의 소송은 적법한가? 이해가 되시죠? 처분이 적법한가가 아니라 소송이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소송이 적법. 이해가 되시죠? 자, 소송이 적법. 소의 적법성을 물어본다. 아시겠죠? 소의 적법성을 물어본다. 소의 적법성. 소가 적법한가? 자, 다시 1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17년도 문제. 을의 마지막 줄에 소송성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가 인용. 인용이 뭐예요? 두 가지 다 가는 거죠. 소송 요건, 두 번째 본안 요건. 이해가 되시죠? 자, 인용이 되려면 소송 요건도 O, 본안 요건도 O예요. O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소송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뭐만 쓰라? 본안 요건만 쓰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그 평가사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뭐뭐라고 주장하면서 뭐뭐라고 하면서 뭐뭐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문제가 유독 평가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왜 그렇게 써요? 그것만 쓰라는 얘기예요. 논점 제시형입니다. 그것 이외의 것은 써도 감점은 아니지만 점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뭐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이 주장의 당부 OX만 쓰면 됩니다. 이게 논점 제시형이에요. 왼쪽에 보세요. 을의 토지를 제1종 일반주 3종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시겠죠? 그러면 그 주장의 당부만 판단해 주면 된다.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비례원칙, 선생님 비례원칙 왜 안 됩니까?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그 논점 일탈이 아니죠.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른쪽에 보세요. 19년도에 제일 아래에 보세요. 밑줄 근데 A조합은 영업손실을 청구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지 밖에서 운영되는 시설이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주장은 타당한가? 아시겠죠? 몇 개 주장했어요? 2개를 주장한 거죠. 그러면 1주장의 정당성, 2주장의 정당성 이렇게 돼야 돼요. 제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못 읽으시면 어떻게 주장이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주장하면서 평가사 시험에 유독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따내가지고 그 주장의 정당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6년도 문제도 보세요. 오른쪽 제일 위에 수용 재결의 취소 소송의 사업 인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시죠? 주장할 수 있는가? 요거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질문을 잘 읽으셔야 한다. 2번째 페이지입니다. 논점 찾기입니다. 논점 찾기. 자, 문제를 잘 읽었으면 찾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소송 요건은 유형론으로 해결한다. 유형론이 뭐예요? 1, 2, 3, 4 유형. 기억나시죠? 1, 2, 3, 4 유형. 1 유형은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 2 유형은 신청의 거부 처분. 3 유형은 복효적 행정이 연탄 공장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4 유형.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 아시겠죠? 유형론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소송 요건을 안 배웠어요. 다. 아직은. 자, 나중에 소송 요건 배울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취소 소송의 주요 소송 요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1유형 이렇게 되어 있죠? 1유형. 1유형은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우리가 다른 건 안 배웠지만 대상적 경, 처분, 원고적 경. 요거는 간단히 배웠어요. 그렇죠? 대상적 경, 원고적 경. 배웠죠? 간단하게. 권리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있으면 원고적 격이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1유형은 항상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슨 이론이지?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1유형은. 따라서 원고적 격은 1유형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아요. 항상 있으니까. 그럼 주로 뭐가 쟁점이겠어요? 원고와 대상에서 원고는 안 되니까 대상적 격이 쟁점이 되겠죠. 자, 1번. 이 소송은 적법한가? 여기 1유형입니다. 거기 한번 써볼까요? 1유형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은 첫 번째 대상적 격, 두 번째 이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권리보호 필요성이에요. 권리보호 필요성. 권리보호 필요성. 자, 1유형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상적 격하고 주로 권리보호 필요성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요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만 두세요. 뭐는 문제가 안 되겠어요?
원고 적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이면 항상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니까. 아시겠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변심 문제 보세요. 위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의 이익. 소의 이익. 자, 소의 이익. 소익. 법률상 이익. 같은 말입니다. 소의 이익, 소익, 법률상 이익. 아시겠죠? 같은 말인데 그러면 소의 이익이 뭔가? 소의 이익은 원고 적격 더하기 권리 보호 필요성을 말합니다. 보호 필요성. 그러면 자 보세요. 소송 요건을 다 물어보고 싶다. 소가 적법한가? 원고 적격하고 권리 보호 필요성, 권리 보호 필요성을 줄여서 권보필이라고 합니다. 제가 줄인다고 답안에서 권보필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권리 보호 필요성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한다? 요거 두 개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권리 보호 필요성을 물어보고 싶어요. 원고 적격. 그럼 뭐라고 표현한다?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소의 이익이 있는가? 소의 이익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위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마지막 줄에 보세요. 왼쪽 제일 아래. 해당 제품 폐기되었고 거기 질문해 보세요. 마지막 줄에 1개월 정지 처분과 폐기 명령. 1개월 정지 처분, 폐기 명령. 자, 몇 유형입니까? 1이죠. 1.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1. 자 보세요. 1유형을 물어봤어요. 근데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자, 1유형은 뭐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 뭐만 물어본 거죠? 이제 아시겠죠? 권리보호 필요성만 쓰라는 얘기예요. 권리보호 필요성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실제 답은 뭐다?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선생님, 왜 이 경우에 원고 적격이 쟁점이 아닙니까? 그분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원고 적격이 쟁점이 안 됩니까? 이 경우. 그분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직접 상대방 이론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직접 상대방.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은 항상 원고 적격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1유형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외형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답안에 이게 30점이에요. 어떤 분은 원고 적격하고 권리 보호 필요성을 15점이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근데 만점 받으면 몇 점이에요? 이건 쟁점이 아닌 거죠. 15점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뭘 알아야 돼요? 유형론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유형론 숙지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유형. 설립신고서 반려. 반려는 거부입니다.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자, 1유형의 경우에 문제되는 게 뭐라 그랬죠? 대상과 권보필. 자, 2는 뭔가? 2유형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상적격입니다. 대상적격. 괄호 안에 여기 써보세요. 괄호 안에 신청권 이렇게 써둡니다. 대상적격 신청권.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소송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권. 자, 그 다음에 3번 3유형입니다. 3유형. 자, 3유형의 경우에는 3유형은 무슨 행정행위라고 그랬죠? 독효적 행정행위. 한 사람에게는 수익이고 한 사람에게는 침입입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씨와 B 구간에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갑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
X는 갑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 을에게 다시 운송사업 면허를 내줬습니다. 갑이 면허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면허를 내줬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면허 받은 을은 수익이지만 갑은 심익이죠. 복효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발령된 처분을 다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연탄공정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형을 경쟁자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쟁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몇 유형인가요, 이거? 3. 3유형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고적격입니다. 3유형에서.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출제하시는 분이 나는 원고적격을 물어보고 싶다. 그럼 몇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3유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든 유형론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분 논문 때문에. 제가 수업하는데 너무 좋아요. 아시겠죠? 자, 1, 두 가지. 2, 3, 그 다음에 4유형이 있었죠? 4유형은 요거하고 같아요. 둘 다 무슨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이죠. 거기 2유형에 4유형도 동의를 써놨죠? 아시겠죠? 자, 1, 2, 3, 4. 우선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기타 소송 요건. 기타 소송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대상하고 원고 적격 권보필 나왔는데 소송은 예를 들어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을 받았는데 제가 그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1년 후에 2년 후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권리 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민법 총칙 배우셨나요? 민법 총칙 배우시면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척기간이 뭡니까? 들어는 보셨는데 제척기간은 권리행사기간이에요. 아시겠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소송도 권리입니다. 소권이라고 하는데요. 소권도 권리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소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소송법 20조를 한번 보세요. 소송법 20조에 보시면 제소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제소기간 이것도 소송요건입니다. 소송요건. 자, 3대 소송요건. 자, 보세요. 3대 대상, 원고, 권보필. 이게 3대 소송요건이에요. 2대 대상, 원고. 아시겠죠? 대상, 원고가 제일 중요해요. 3대 권보필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송 요건이 뭐냐면 피고입니다. 원고 적격. 원고 적격이 뭐예요? 원고가 될 적합한 자격이죠. 피고 적격은 피고가 될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제소기간이에요. 소송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소기간이 뭐라고요? 소송 요건이에요. 그러면 20조 보세요.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90일 지나서 91일째 되는 날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소기간이 지난 거죠. 그럼 무슨 판결을 받아요? 각하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걸리면 다 무슨 판결 받는다? 그러면 제가 제소기간을 시험에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보자는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내는지를. 제소기간을 내고 싶어요. 그럼 문제 만들 때 반드시 90일 계산하는 날짜가 들어가야 되겠죠. 날짜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뭘 물어본다? 제소기간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소기간을 물어보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펴셨을 때 며칠 날 뭐 했고 며칠 날 뭐 했고 라고 날짜는 쉽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보이면 얼른 뭘 해야 된다? 얼른 설문을 봐야 돼요. 밑에를 딱 보고 제소기간 물음이 있으면
날짜를 신경 쓰고 제소기간 물음이 없으면 날짜는 무시해도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스킬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스킬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날짜가 나왔어요. 10월 22일 날. 갑의 소송은 적법한가? 자, 뭐예요?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데, 잘 보세요.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데 그 안에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제소기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소송 요건 안에. 안에 제소기간이 꼭 들어가 줘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제소기간 써라 하면서 날짜를 줬는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날짜는 제소기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며칠이라 그랬죠? 안날로부터 90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밑줄 근데 봅니다. 갑이 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 소송의 기산점이 제소기간이에요. 기산점이 뭐냐면 아까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요한 건 90일 계산을 하려면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기산점이에요. 기준 시점. 아시겠죠? 자, 그럼 제소기간과 그 대상을 설명하죠. 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원고적격 쓰면요. 이해가 되시죠? 딱 집어서 그거하고 그것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겠죠? 자, 요렇게 나오면 좋죠. 잘 보세요. 요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요거. 그런데 소가 적법한가? 이렇게 나오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뭘 물어보는지를 본인이 찾아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찾아내는 게 아까 보셨던 유형론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유형론으로. 그러니까 3대 소송 요건은 유형론으로 다 커버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피고 적격이다, 제소기간이다. 제소기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뭐 나오면 제소기간이다? 날짜 나오면 제소기간이에요. 날짜 나오면. 오 문제도 보세요. 날짜 나왔잖아요. 날짜 나오니까 제소기간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사법시험 문제 밑줄에 피고 적격과 두 번째 피고 적격 소송요건 4대 소송요건 그 다음에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죠. 승소가 인용입니다. 인용이 승소예요. 인용받으려면 무슨 요건? 소송 요건하고 두 번째 무슨 요건? 본안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피고 적격과 승소 가능성이니까 소송 요건에서는 피고 적격만 쓰고 본안 요건 써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소송 요건이에요. 제가 소송 요건 하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소송 요건 찾는 방법 몇 가지 우리가 배웠죠? 소의 적법성, 소의 아시겠죠? 소이익. 그 다음에 개별적인 거 물어볼 때는 날짜 또는 피고 적격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본안 요건입니다. 본안 요건. 취소 소송의 본안 판단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취소 소송의 본안 판단. 책을 잠깐 볼까요? 책 보면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쟁점 35번 62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제가 본안 판단은 예를 들어서 X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의 본안 판단은 X라는 처분의 위법성. 이 본안 판단이라고 그랬죠. 위법성. 그러면
X라는 처분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위법의 반대말은 뭐예요? 적법이죠. 자, 적법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62번. 아시겠죠? 자, 적법 요건으로 판단한다. 적법 요건. 아시겠죠? 적법 요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적법 요건. 그럼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적법 요건은 첫 번째, 형식적 적법 요건이 있고, 두 번째, 실질적 적법 요건이 있습니다. 형식적, 실질적. 형식적, 실질적. 자, 형식적 적법 요건 안에는 주절형이 들어갑니다. 주체, 절차, 형식. 실질적 적법 요건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문자로 외워볼까요? 주절형, 네. 어떤 분이 선생님, 주절형내가 뭡니까? 주절형내는 아는데 주절형내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게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선생님 이거 뭡니까? 본안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본안이요? 본안이 뭐? 본안이죠. 본안 판단할 때 본안. 자, 주절형내 아시죠? 주절형내. 주절형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주절형, 네. 운율이 있어야 돼요. 주절형,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위법에 대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인데, 얘는 왜 형식적 적법 요건이라고 하는가? 얘는 외관상, 외형상 알 수 있어요. 외형상 알 수 있습니다. 외형상. 자, 보겠습니다. 주절형. 주체는 권한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세무서장이 운전면허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면허 취소인데 밑에 보니까 세무서장. 세무서에서 반대로 경찰서장이 과세 처분하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외형상 명확합니다. 아시겠죠? 외형상 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해요. 주체. 아시겠죠? 권한.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무서장이 운전면허 취소하면 주체하자. 적법 요건 탈락, 위법한 처분. 아시겠죠? 그다음 두 번째, 절차.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개별법 또는 행정절차법. 절차 위반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법전에 행정절차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21조 한번 볼까요? (21조에) 보시면 처분의 사전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침입적 처분 갑자기 받으면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통지를 하고 처분을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전통지를 안 하고 처분하면 무슨 하자예요? 무슨 법이에요? 절차상 하자.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하고 처분을 했다. 자, 22조 보세요. 1항.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 원하에 해당 경우는 청문을 한다. 그럼 청문을 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청문을 안 하고 처분을 했어요. 무슨 하자예요? 절차상 하자. 시험 문제에서 찾기가 어렵다 쉽다? 쉽죠. 그렇죠? 청문을 하지 않고 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하자예요? 절차상 하자. 23조. 행정청은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무슨 하자예요? 절차상 하자. 아시겠죠? OX예요. 쉽단 말이에요. 그만큼 찾기가
이해가 되시죠? 예. 생각보다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런데 청문을 하지 않고 7자를 놓치면 절차상 하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읽으시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아시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청문을 하지 않고 무슨 처분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청문을 하지 않고 하였다. 그럼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청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 하자예요. 그 다음에 형식, 행정절차법 24조에 한번 보세요. 24조에 처분의 방식,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뭐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절차법 24조. 문서로 하도록. 문서의 반대말은 뭐예요? 구술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말로 처분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겠죠. 구술로. 시험에 나오겠어요, 그런 게? 그렇죠? 너무 뻔하잖아요. 너무 뻔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아시겠죠? 주절형. 자, 한 걸음 더 갑니다. 혹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별하는 학설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중대 명백설. 아시겠죠? 무효. 하나라도 탈락하면 무슨 사유? 취소 사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이 형식적 적법 요건은 외형상 명백해요. 자, 중대 명백설을 대입해 봅니다. 중대 명백설을 대입하면 얘들은 다 명백이에요. 절차상 하죠. 형식상의 하죠. 아시겠죠? 그런데 주체는 OXO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상 하자는 뭐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OX예요. OX.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OO. 하나는 탈락이죠. 탈락. 따라서 사유로 본다면 뭐예요? 무효, 취소, 무효, 취소. 이렇게 되겠죠? 무효, 취소, 무효, 취소. 자, 주절형 내 묻히입니다. 근데 취의 취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인데 명백해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 명백해요? 형식적 적법 요건이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용 요건은 OX예요. 아시겠죠? 명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형식적 적법 요건이라는 것은 외관상 명백한 거고 실질적 적법 요건이라는 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비례 원칙 따져봐야 되나요? 그렇죠. 형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례 원칙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비례 원칙은 명백하나요? 따져봐야 되나요?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시겠죠? OX예요. 아시겠죠? OX. 무치. 기억나시죠? 예. 네.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돼요. 물론 이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지만 98% 맞아요. 그러니까 1, 2%에 흔들리실 필요 없고 나오면 무치로 그냥 딱 하면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주절형 무치, 무, 그 다음에 네. 그럼 네가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거 있죠? 그게 네입니다. 네. 자, 보세요. 이제 주절형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네예요. 네. 네가 뭐냐? 네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 내용상의 적법성이 성문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이제 드디어 나왔죠. 우리는 뭐를 배웠다? 요걸 배운 거죠. 요거를.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걸 배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 주절형, 네. 자, 성문법 위반은 보세요. 헌법, 법률. 법규 명령은 O, 행정규칙은 X.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단계가
주절형 없어요. 그럼 내로 갑니다. 내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에서 1단계는 성문법 위반이 있는가? 그렇죠? 성문법 두 번째는 행정법 일반 원칙. 일반이 들어가면 항상 나중에 한다 그랬죠? 자, 성문법 위반이 있는가? 그럼 여기는 문제가 없죠? 법률에 위반되면 위법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법규 명령 위반은 위법, 행정규칙 위반은 위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명백히 법규 명령이면 위반은 위법이죠. 명백히 행정규칙은 위반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옵니까? 행정규칙인지 법규 명령인지 논란이 되는 것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예요. 그게 바로 행정규칙 형식의 식의 법규 명령. 두 번째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기억나시죠? 이거 두 가지. 학설, 법규수, 법규 명령, 행정규칙. 왜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위반은 위법이 되니까. 그리고 침입적 처분의 근거가 되니까. 기억나시죠? 그거? 자, 그러면 어떤 처분이 위법한가? 위법한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본안에서 본안 요건을 갖추고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계단이, 자, 첫 번째, 주절형에 문제가 있는가? 먼저 봐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네 문제입니다. 주절형은 명백하잖아요. 문제를 읽어보면. 아시겠죠? 주절형에 문제가 없다. 그럼 네예요. 두 번째, 내로 갑니다. 내로 가면 성문법 위반을 먼저 봐야 되겠죠? 성문법 위반에서 법률 위반은 시험에 안 나와요. 법률 위반, 그렇죠. 법률이 위반했는데 위법한 거. 그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문제가 뭐다? 자, 내에 들어가면 첫 1단계가 뭐냐면 성문법 위반 안에 요거예요. 요게 있는가?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아시겠죠? 법령 보충 규칙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재적 처분 기준이 있는가? 요거를 답안 쓰는 방법입니다. 주절형 1번. 내로 갑니다. 성문법 위반. 2번.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3번.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은 뭘로 판단합니까? 실마리. 제가 실마리를 써드렸잖아요. 비례 원칙은 뭐가 나와야 된다? 사적인 이익. 그 다음에 신뢰 보호 원칙은 선행 조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 구속 원칙은 뭡니까? 선례. 아시겠죠? 선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뭐다? 나와주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해가 되시죠? 자, 주절 1, 2, 3.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법규 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불문법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은 불문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하기가 어렵죠. 중대오 명백 X란 말이에요. 그게 내용 요건이고 실질적 적법 요건이에요.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래오래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각조각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계적인 사고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답안지가 어떻게 되면 이거 조금 썼다가 이거 조금 썼다가 질문도 막 이거 질문하다가 이거 질문하다가 막 이렇게 돼요. 왔다 갔다.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아시겠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자, 2번에서 잘 보세요. 2번에서 성문법 내용 요건에서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헌법, 법률, 법규 명령 그것에 근거해서 처분이 발령이 됩니다. 그럼 처분이 위법한 것은 자, 성문법 위반,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요게 요겁니다.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외가 뭐냐면 얘들은 멀쩡하고 그렇죠? 얘가 여기에 위반되는가? 이 문제가 있는 반면 두 번째는 이 법규 명령이 여기에 위반되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배웠어요? 법규 명령의 통제에서 배웠죠. 위반되기 때문에 얘가 위법해서 무효이고 무효인 법규 명령이 근거한 처분 무슨 사유라고 그랬죠? 취소 사유. 왜 취소 사유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OX.
선생님, 이게 무효인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처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법규 명령이 있을 때 법원까지 갔어요. 그럼 그 법규 명령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애매하니까 법원까지 간 거예요? 애매하니까 그런 거죠. 명백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무슨 사유예요? 중대오 명백 X.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무슨 사유라고 그랬다? 제가 취소 사유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 쉬워요. 뒤에 그 내용이 다 나오니까. 자, 요거 아시겠죠? 요거하고 좀 다르죠? 얘는 멀쩡하고 여기에 위반된 경우.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이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법규 명령은 위헌이란 말이에요. 또는 상위 법률에 위반됐다. 그래서 처분이 위법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규범 통제 문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요게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여기에 위반된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위헌적인 법률이고 그 위헌적인 법률이 근거했으니 얘는 무효이고 위헌적인 법률이 근거한 처분은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다. 취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장 하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요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라면 이제 예외적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왼쪽 아래 취소 소송의 본안 요건. 자, 일반적인 경우. 자, 성문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원칙. 일반 원칙 오른쪽에 보세요. 요거예요, 요거. 3단계. 을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하는 것은 신뢰에 반한다. 무슨 원칙? 그렇죠. 신뢰보고의 원칙을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이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서 사업 양도하지 15년 동안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교통법규 한 번도 위반 안 했다. 뭐예요? 비례원칙. 아시겠죠? 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여기 있죠? 위법하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 1번, 2번, 3번 중에 3번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처분이 위법하다. 같은 말로 본안에서 본안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게 본안 판단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본안 요건. 이게 본안 요건이잖아요. 처분. 자, 1번, 2번, 3번. 자, 특수한 경우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갑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며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뭐냐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에요. 자, 다수설은 보세요. 두 가지 다 판례는 대립이 있지만 다수설은 다 뭘로 봅니까?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법규명령으로 봐요. 법규명령. 따라서 자 보세요.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고 과징금부 같은 위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거예요? 이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죠. 이게 잘못돼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것도 보세요. 평가사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죠. 보상의 결정이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 요거는 요게 아니라 자 보세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요거거든요. 실무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 자, 보상의 결정이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것은 갑이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법적 성질을 뭐로 본다? 둘 중에. 그렇죠. 법규 명령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니까 형식은 뭐예요?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이죠. 제가 이거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할 때 감정평가 실무 기준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갑은 보상의 결정할 때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은 갑이 감정평가 실무 기준의 법적 성질을 뭐라고 보는 것이다?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법규 명령으로 보니까 따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요 문제가 요거 2번. 그 다음에 앞에 있는 3페이지 5급 공채 문제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 다음에 5급의 2010년도 문제가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내용 요건이 제일 많이 나왔죠. 이제 아시겠죠? 내용 요건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중요하니까 꼭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정말 실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입니다. 답안 작성법. 현시 마지막 줄에 보세요. 이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적법한가? 아시겠죠? 그 소위 적법성이니까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겠는가? 자, 답안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요것과 관련된 게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린 게 이제 수요일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아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주절형, 그다음에 내 안에서 성분법, 일반 원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답안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안에 소송은 적법한가? 자, 여기 설문 있습니다. 만약에 설문이 있다. 이렇게 물었어요. 자, 첫 번째. 답안을 어떻게 쓰는가? 1번. 문제 상황. 저는 문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는 문제점. 문제점, 논점의 정리 뭐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 상황을 씁니다. 쓰고 뭐 학설, 판례, 검토, 학설, 판례. 제가 이건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학설 뭐 A, B, C가 있다. 검토는 A다. 학판검, 이 일반론은 책 보고 외우면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5번째 설문의 해결 또는 뭐 저는 소결도 써요. 자, 답안 쓰는 방식은 잘 보세요. 3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3개가 일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소송은 적법한가? 쟁점이 뭐예요? 소송 요건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 상황 안에 물어보는 쟁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소송 요건이 문제된다. 아시겠죠? 그럼 소송은 적법한가? 두 번째는 소송 요건을 구비했다?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소송 요건을 구비했다? 소가 적법하다. 소가 적법하지 않다. 자, 3가지. 첫 번째, 질문과 문제점에 나오는 쟁점과 마지막 결론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결론을 쓸 때는 반드시 설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결론을 쓸 때는 뭘 물어봤는가? 소송 요건만 물어봤는가? 아니면 본안 요건도 물어봤는가? 질문에 답을 써야 됩니다. 질문 답. 아시겠죠? 질문에 대한 답. 그럼 왼쪽에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 답이 뭐라고 돼야 되겠어요?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 3감자가 일치된 질문에 대한 답. 특히 요거하고 요거가 일치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3자가 일치돼야 돼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실 때요, 순서대로 안 읽습니다. 순서대로 읽을 시간이 없어요. 뭐 먼저 읽으시냐? 1번, 2번.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읽어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 상황과 결론을 너무너무 잘 썼어요. 너무너무 잘 쓰면 정확하게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러면 일단 답안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답안지를 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 두 가지. 그러면 무조건 그 시험에서는 고득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학설 판례 하나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워낙 잘 쓰면. 이해가 되시죠? 자, 요 결론에 따라서 이 설문에 따른 결론. 이 소송은 적법한가요?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줄에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5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에 보세요. 해당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아시겠죠? 적법한가 물었으니까 적법하지 않다. 5페이지 오른쪽에 19년도 평가사 시험에 보시면 갑의 소송은 적법한가. 아시겠죠? 갑의 소송은 적법한가라고 물었으니까 소송 요건이 문제된다. OX. 아시겠죠? OX.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세요. A, B, C다. 검토. 나는 A설을 취했다. 그럼 A설에 따라서 결론을 내주면 돼요. 만약에 법규 명령설이다. 그럼 법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따르지 않아서 위법하다. 나는 법규 명령설이다. 그럼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법규 명령이니 위반하면 위법이 된다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나는 행정규칙설이다. 감정평가 실무 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학설로 결론을 내주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죠.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장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뭐뭐라고 주장한다. 그게 이제 쟁점 파악 능력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나왔을 때 뭐가 쟁점인가.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결론을 쓰면 돼요. 요거에 따라서 결론을 쓰면 되는데, 자, 문제 상황 쓰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6페이지. 문제 상황 쓰는 방법. 자, 요걸 어떻게 잘 쓰는가? 문제 상황에 들어가야 할 3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형. 3요소. 첫 번째 들어갈 게 쟁점입니다. 첫 번째가 쟁점을 써야 된다. 쟁점을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 소송 요건이 문제된다라는 소송 요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 안에 쟁점과 더불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냥 소송 요건이 문제된다 라고 쓰면 재미가 없죠. 자, 사실관계를 써야 돼요. 사실관계. 예를 들어 비례원칙이 문제가 된다. 왜 비례원칙? 그냥 쟁점에서 비례원칙이 문제가 된다. 뭐 그 사안처럼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듯하게 사례 해결처럼 예를 들면 그 앞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3페이지에 그 특수한 경우 바로 위에요. 그 질문해 보세요. 양도하기까지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아시겠죠? 만약 이걸 쓴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사실관계 갑이 15년 동안 위반한 적이 없는 점을 주장하는 바 무슨 원칙이 문제가 된다? 비례원칙이 문제가 된다. 비례원칙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관계. 그래야 답안지가 그럴싸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싸해 보이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어떻게 쓰면 그럴싸해 보이는지. 자, 보세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하면 그럴싸해 보이는지. 첫 번째가 뭐냐면 원고를 써야 돼요. 소송이면. 원고. 누가?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을 써주는 거죠. 아시겠죠? 원고 이름. 자, 원고 갑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 무슨 행정청을 상대로. 아시겠죠? 누가 누구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작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처분이라 그랬죠. 무슨 처분에 대해서. 처분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슨 처분에 대해서 무슨 소송을 제기한다. 취소 소송, 당사자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자, 누가 누구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 갑이 사업 시행자인 을을 상대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처분이 없으니까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사실관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여기다가 아까 문제라면 15년 동안 그거 한 거 그거 집어넣어서 주면 되죠. 사실관계를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조문을 써야 돼요. 법조문. 자, 법조문을 써야 됩니다. 조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 다시 6페이지로 오셔서 참조조문. 조문에 있는 거 또는 뭐 법전에 있는, 근데 법전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참조조문에 있는 내용. 왜냐하면 법전 조문을 일반적으로 평가사 시험에는 참조조문에다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조조문을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조조문 말고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조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대상적격, 행정청이 행하는 거. 이건 외워야 되겠죠? 그런 조문들을 써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문을 써준다. 참조조문뿐만이 아니라 법전에 있는 조문을 써주시면 좋다. 자, 조문, 그 다음에 사실관계, 쟁점. 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들어가죠.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법전 조문과 참조 조문은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최대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밑에 조문이 있어요. 그럼 조문을 왜 넣어놨겠어요? 그렇죠? 그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해결을 해보라는 얘기. 근데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법전이 왜 없는지. 예전에 그래도 지금은 참조 조문 주어지면 너무, 지금은 완전 좋아진 거죠. 예전엔 조문도 없었습니다.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법을 외웁니까? 이거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법이 품고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시험 문제에 내야죠. 그렇죠? 행정소송법 19조를 쓰시오. 이게 무슨 시험 문제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제가 봤을 땐 조만간에 법전이 주어질 것 같아요. 법전 주어지면 이제 법리 싸움입니다. 법 싸움이 아니라 그 조문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요. 그 다음에 학설. 자, 보세요. 학설. 학설은 뭐뭐이다.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원래 학설은 크게 보면 학설 내용이 있고 근거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제재적 처분 기준에서 법규 명령설은 법규 명령어로 보는 견해이다.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제가 행정규칙설은 구체적 타당성, 여기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라고 되겠죠. 법적 안정성. 그다음 비판. 원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판은 답안에 쓸 여력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근거를 하나만 쓰시면 완전 좋은 답안입니다. 아시겠죠? 근거가 제 책에 보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이해가 되시죠? 법규 명령으로 보는 법규 명령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근거. 근거는 여러 개 나와도 한 개만 외운다. 아시겠죠? 한 개만 외운다. 근거 한 개, 내용.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 그 다음에 판례 쓰는 방법. 자, 판례 쓰는 방법은, 판례는 정확히 써야 됩니다. 그 본인이 이해한 대로가 아니라고 써놨죠, 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정확하게. 비슷하게 쓰는 게, 정확하게 쓰면 100점. 비슷하게라도 쓰면 7, 80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판례 내용을 안 쓰고 예를 들면 기억나시나요?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에 그거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위임이 있고 보충 구체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미친다. 위임 입법의 한계 내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미친다. 그 네 가지 있죠. 그 네 가지를 똑같이 안 쓰시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쓰시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판례는 법규 명령으로 본다. 이렇게 쓰시고 나서 저 판례까지 다 썼는데 점수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판례 쓴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판례는 누가 정확하게 쓰느냐. 사실 종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판례 싸움입니다. 판례하고 또 하나 지금 법전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법 참조 조문을 주잖아요. 그렇죠? 참조 조문을 주면 그거를 쪼개야 돼요. 본인이. 제가 행정청에 하는 구체적 사실 제가 개별법 할 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목 찾아봐서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 상황 쓰는 법은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뒤에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처분은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예. 그럼 질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처분 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가? 그러면 마지막 답이 허용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뒤에 보세요. 7페이지 보시면 다의 둘째 줄에 있다는 사유는 추가할 수 없고 아시겠죠? 추가할 수 없으니까 당초 사유만으로 심리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없고 이해가 되시나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18년도 평가사 시험에도 보시면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아시겠죠? 허용되는가니까 실제로 그러한 소송이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세요. 왼쪽 제일 아래에 보시면 처분사유 보세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우리가 안 배웠어요. 이건 법에 없습니다. 이거 법리예요. 법에 없는데 자 보세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쟁점이 들어가 줘야 되고 사실관계 보세요. 갑 여기 있죠. 임목벌채 허가 취소 소송 처분 취소 소송 해서 소송 계속 중인 피고인 을 그래서 당초 사유 처분 사유를 추가하려면 원래 있던 사유가 있고 추가하려는 사유가 있겠죠. 당초 사유 그래서 오른쪽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문제된다. 이해가 되시죠? 요게 코드 선생님 왜 조문이 없습니까? 조문 없어요. 법이 없는 내용입니다. 요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그 점수를 좌우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되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쟁점을 잡는데 문제 상황을 쓸 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나중에 어떤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쓰세요를 패턴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각 쟁점마다 중요한 쟁점들 있죠. 패턴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패턴을 암기하세요. 한 30개 내지 40개 정도 패턴을 암기해버리면 다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한 테마가 나오면 그 패턴에다가 뭐만 바꾸면 돼요. 주인공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처분 이름하고 주인공 이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패턴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대상 적격 패턴, 원고 적격 패턴, 권리고 필요성 패턴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쓰면 돼요. 아시겠죠? 예. 제가 요즘 요즘 자료로 만들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케이스 사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의 패턴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럼 그걸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럼 땡땡땡 하는 부분만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걸 해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